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생각이나 사생활이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친구의 일기장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펼쳐보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는 친구의 일기장을 펼쳐서 열심히 읽어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친구 케이타의 일기를 보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케이타는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다. 우연히 입학식 날 케이타의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것을 계기로 친해졌고, 지금은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런 케이타에게는 가끔씩 어두운 그림자 같은 면이 보이곤 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마치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은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 놀란 적도 몇 번 있다. 그런 케이타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다. 갑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3시간 정도만 급히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래, 다녀와. 3시간 정도야. 그냥 뒹굴거리면서 기다릴게. 하고 가볍게 배웅했다. 케이타가 허둥지둥 나간 뒤 몇십 분쯤 지났을까. 작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노트 더미가 놓여있는 걸 보고 나는 그러고 보니 과제가 있었지? 하고 떠올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케이타가 수업에 쓰는 노트를 집어들어 대충 넘겨봤다. 역시 꼼꼼한 케이타답게 모든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보기 편했다. 그때 과제 노트 사이에 꽤 두껍고 낡은 어떤 노트 한 권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나이에도 일기를 쓴다니 참 성실한 놈이라고 웃었지만, 역시 이런 건 내용이 궁금해진다. 스마트폰을 몰래 보는 것만큼이나 사생활 침해라는 건 알았지만 조금만 보자는 생각으로 나는 적당히 페이지를 넘겨봤다. 헤이세이 몇 년 몇 월 며칠 대학교 입학, 타케시라는 친구가 생겼다. 나잖아. 거기에는 대학 입학 첫날쯤의 날짜와 함께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상대의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아 괜히 민망해졌다. 나는 예전에 케이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져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다. 헤이세이 몇 년 몇 월 며칠, 내일 고향을 떠난다. 새로운 생활이 불안하지만 기대되기도 한다. 친구가 생기면 좋겠다. 아마 시골을 떠나기 전날의 일기인 듯 했다. 케이타도 평범하게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조금 더 이전 페이지를 넘겼다. 9월 4일, 오늘도 꿈을 꿨다. 이제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끝난 일이다. 사라져줘.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책상 다리를 하고 일기장에 집중했다. 이 시기에 케이타는 같은 꿈을 계속 꾸고 있는 듯 했는데 문장에서는 짜증과 신경질이 그대로 느껴졌다. 헤이세이 8월 24일. 제발 몇 번이나 꿈에 나오지 마.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젠 좀 성불해라. 나는 성불이라는 단어를 보고 대충 상황을 짐작했다. 아마 죽은 지인이 있는 게 아닐까? 케이타는 그 사람이 꿈에 나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략 10년 전에 죽은 사람처럼 적혀 있었다. 그 10년 전에 죽은 인물이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꿈에 나온다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쯤일까? 일기를 매일 쓰지는 않은 것 같고 내용이 짧기도 해서 그 노트에는 무려 10수년 전의 일기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기쯤 되는 부분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분명 그 죽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을 것이다. 죽었다 같은 표현을 찾으며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내려가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기에서 케이타의 친구 하루토가 죽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헤이세이 몇 년 2월 2일 하루토와 뒷산에서 놀았다. 거기서 싸우다가 밀쳤더니 하루토가 연못에 빠졌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하루토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소리내서 읽다가 얼굴이 굳은 채 입을 다물었다. 3월 22일 하루토가 사라진 뒤로 학교가 시끄럽다. 경찰도 왔고 하루토 부모님도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루토는 죽은 걸까? 이 내용을 보면 케이타는 하루토를 연못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듯했다. 5월 16일 하루토가 꿈에 나왔다. 몸이 초록색처럼 변해 있었고 냄새가 났다. 6월 1일 또 하루토가 꿈에 나온다.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무서웠다. 뭔가 말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다. 7월 11일 하루토 미안해. 이제 꿈에 나오지 말아줘. 8월 9일 하루토 미안해. 용서해줘. 그 이후로는 한동안 하루토를 향한 사과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일기에는 평범한 일상도 적혀 있었다. 운동회, 수학여행, 가족 외출 같은 즐거운 일들. 하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마치 지렁이가 기어간 듯한 필체와 종이가 찢어질 듯한 피랍으로 하루토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케이타는 꿈에서 하루토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듯했다. 좀 더 페이지를 넘겨 케이타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까지 가자 여전히 하루토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11월 4일 그 연못에서 유골이 발견됐다. 다들 떠들썩했지만 나는 무서웠다. 그래도 하루토는 사고사철이 됐다. 부모님에게서 하루토 부모님이 뼈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괴로웠다. 하루토는 결국 발견된 모양이었다. 하지만 대신 케이타는 죄책감에 짓눌리고 있었다. 1월 24일 하루토 이제 꿈에 나오지 마.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는다. 3월 5일 미안해. 5월 19일 제발 용서해줘. 미안해. 살려줘. 5월 28일 하루토의 목이 떨어졌다. 전부 썩어 있다. 눈이 빠졌다. 발목을 잡혔다. 죽는다. 6월 6일 처음으로 하루토에게 죽었다. 눈이 뭉개지고 목이 졸렸다. 입안에 진흙이랑 벌레가 우겨 넣어졌다. 꿈인데도 괴롭다. 오늘도 하루토에게 죽었다. 돌로 계속 맞았다. 아팠다. 눈이랑 혀가 녹아내린 하루토가 웃고 있었다. 내 눈을 찌르는 게 재밌는 모양이다. 물어 뜯기도 하고 좀비 같았다. 나는 속이 메스꺼워져서 잠시 숨을 골랐다. 중학생 시절의 케이타 일기에는 하루토가 엄청 자주 등장했다.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3번, 많을 때는 6번이나 꿈에 나타나는 듯 했다. 그리고 매번 꿈속에서 케이타는 하루토에게 살해당하고 있었다. 그 수법도 갈수록 잔혹해졌다. 나는 페이지를 건너뛰듯 넘겼다. 중간중간 오늘도 죽었다 같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케이타의 고등학생 시절에 도착했다.
4월 21일. 오늘은 내가 죽였으니까 내 승리. 어제는 죽었지만 어떻게든 이겼다. 팔다리를 꺾으니까 애벌레 같아서 웃겼다. 뭐? 나는 얼빠진 소리를 냈다. 문장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게다가 꿈속에서 하루토를 죽였다고 적혀 있었다. 5월 2일. 오늘도 졌다. 내장이 쏟아져도 살아있는 건 반칙이다. 그리고 나를 먹지 마. 5월 18일. 졌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끔찍해서 아침에 토했다. 5월 22일. 이겼다. 머리를 깨니까 뭔가 나왔다. 징그러웠다. 6월 9일. 하루토를 때리다가 내 손가락이 꺾였는데 일어나 보니 실제로 내 손가락이 꺾여 있었다. 8월 22일. 머리가 아프다. 때려도 아프다. 하루토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 페이지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시기에 케이타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자주 하루토가 꿈에 나타나는 걸까? 그것도 꿈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케이타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글이었다. 그리고 일기를 계속 읽어가던 중 작년의 내용에서 섬뜩한 부분을 발견했다. 헤이세이 몇 년 12월 29일. 하루토의 목적은 뭘까? 혼자라 외로워서 나를 부르는 걸까? 내가 죽였으니까 계속 나를 죽이는 걸까? 혹시 누군가를 그 연못에 데려가면 더는 꿈에 안 나오는 게 아닐까? 나 대신 놀아줄 상대를 준비하자. 2월 17일. B를 그 연못에 데려갔다. 나는 하루토가 가라앉은 연못에 기도했다. 얘가 새로운 친구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5월 26일. B가 자살 시도를 했다. 그 후로 3달 정도 하루토가 꿈에 안 나왔는데 오늘 다시 나왔다. 그 연못에 친구를 데려가면. 6월 4일. G를 연못에 데려갔다. 하루토, 새로운 친구다. 10월 6일. 오랜만에 하루토가 꿈에 나왔다. 이번엔 꽤 오래 버텼다. 하루토, 다음 친구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줘. 1월 23일. D가 사고사 할 줄은 몰랐다. 설마 하루토가 한 건가? 4월 2일. 대학은 어떡하지? 고향까지 따라와줄 친구를 만들어야 하루토가 조용해진다. 5월 22일. 타케시. 괜찮은 것 같다. 얘라면 잘만 유인하면 고향에 놀러와 줄지도 모른다. 더 친해져야 한다. 7월 8일. 하루토에게 타케시 이야기를 했더니 좋아했다. 오늘은 3번 죽었지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10월 18일. 타케시랑 꽤 친해졌다고 생각한다. 내년 여름쯤 불러보자. 하루토도 기대하고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을 만큼 동의하고 있었다. 대학 입학 이후의 일기에는 당연하다는 듯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일기 속의 케이타는 나를 그 연못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하루토의 새로운 놀이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기에 등장한 B, C, D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니, D만은 사고사라고,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불행해졌다는 것밖에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만약 내가 케이타에게 끌려 하루토가 죽은 연못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케이타처럼 하루토의 꿈을 꾸게 되는 걸까? 그리고 꿈속에서 반복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 D처럼 사고사하게 되는 걸까? 글 속의 하루토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이 모든 게 단순한 망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읽으려던 순간 현관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케이타가 돌아온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일기장에 빠져 있었다. 황급히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나는 바닥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는 척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온 케이타에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왔어. 고생했네. 케이타는 어딘가 방안을 살피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바로 들고 온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갑자기 알바 들어와서. 이거 선물. 규동이었다. 그 순간 케이타의 시선이 분명 노트 더미 쪽으로 움직였다. 나는 일부러 들뜬 척하며 말했다. 규동, 땡큐. 뭐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규동을 먹고 있을 때 케이타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어이, 타케시. 겨울방학 때 내 고향 안 갈래? 재밌는 장소가 있거든. 내가 입에 넣은 젓가락을 멈춘 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분명 케이타의 일기에 적힌 내용은 늦은 중2병 같은 망상일 뿐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억지 웃음을 지은 채 대답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매일매일 제 진짜 속마음을 적었던 일기를 말도 없이 읽었던 선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제가 쓴 글을 평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글 스타일이 어떻다, 네 속마음이 이랬냐 이러면서요. 그때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는 지금도 잊기가 힘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남의 일기장은 읽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글의 주인공만은 일기장을 확인해서 정말 다행이죠. 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